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환절기에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각종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건조증이랑 안구 건조증은 익숙하시겠지만 구강 건조증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강 건조증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40% 정도가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 부모님도 겪고 계신 노화에 따른 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이 침이 모자라서 발음을 하실 때 입가에 하얗게 거품이 끼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입안이 바싹 마르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의 환자층도 늘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타액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분비되지 않아 입안이 마르게 되는 것으로 침샘의 병적 위축에 의한 것과 노화작용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타액은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의 3개의 대타액선과 작은 소타액선들에 의해서 분비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1에서 1.5리터의 침이 분비되는데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들고 한 500ml보다 적게 침이 나오게 되면 입이 마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는 입으로 숨을 쉬면서 입안에 수분이 증발되면 주관적으로 구강의 건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액의 기능은 1차적으로 세균이나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자정작용을 하게 되고 구강 점막에 대한 보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여러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증이 생긴다면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1차적 구강 건조증과 2차적 구강 건조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적 구강 건조증은 침샘 감염, 종양 등 침을 분비하는 기관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원인입니다. 2차적 원인으로는 약물 치료, 비타민 결핍증, 당뇨, 빈혈 등에 의해 생기게 되는데 특히나 흔하게 먹게 되는 알레르기 치료제 중에 항히스타민제와 우울증, 불면증 치료제로 알려진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을 먹게 된다면 구강 건조증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침 분비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할 때 입에 마름을 느끼고 마른 음식을 삼키기 위해 물이 필요한 경우와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 힘들다거나 평소보다 특정 발음을 하기가 힘든 경우에 구강 건조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혀에 백태가 많이 끼고 통증과 함께 혀의 갈라짐을 거울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입술도 마르고 크게 되며 입꼬리가 갈라지며 구내염이 빈번하게 생기기도 하고 추가로 치아의 부식으로 인해 충치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고 잇몸 염증이 심해집니다. 입냄새와 함께 혀로 인한 미각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하면 입안에 곰팡이균이 존재하게 되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번 손상된 침샘은 회복되기 힘들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고 침 분비를 꾸준히 자극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증적 치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수분 섭취를 늘려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시키고 무설탕 껌 씹기, 시큼한 주스 마시기, 인공 타액 사용, 불소나 소독약이 포함된 가글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원하신다면 부교관 신경계 자극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필로카핀이라고 불리는 약을 보통 사용합니다. 약을 사용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면 침 분비를 꾸준히 자극시키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혀의 움직임을 통해 침 분비를 도와주는 구강 체조도 있는데 꾸준히 하신다면 증상 완화 및 구강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닫는 운동,
아 소리를 내면서 입을 천천히 벌렸다가 다시 닫는 건데 2회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를 움직이는 운동인데 입을 크게 벌린 채로 혀를 내밀어서 입술의 위, 아래, 좌우를 누르는 방법입니다. 입술 주위 근육 운동인데 입안에 공기를 넣어서 양볼을 부풀렸다가 다시 오므리는 걸 반복합니다. 침샘 자극 운동으로서 입술 안쪽에 혀 끝을 대고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강하게 돌리면 됩니다. 이런 체조 외에도 일본 치과의사회에서 강조하는 바가 혀의 근력과 기민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야 침이 잘 나오고 혀도 부드럽게 움직여서 음식물을 삼키고 말하기 쉽다고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혀 운동으로서 혀를 입 안에서 뺨 쪽으로 세게 미는 방법인데 추가적으로 그 부위에 손가락으로 뺨 밖에서 같이 밀어주면 혀와 손가락이 서로 맞서 힘주어지기 때문에 혀의 근육이 단련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혀 움직임을 많이 사용하는 발음을 연습하는 것인데 파, 타, 카, 라 이 4개 음절은 혀와 입술 형태가 달라져서 다양한 구강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파는 입술을 튕기듯 하게 되고, 타는 혀가 윗니에 붙게 되고, 카는 혀 뒤쪽이 위로 붙게 되고, 라는 혀가 동그랗게 말리게 됩니다. 각 발음을 8번씩 2회 정도 반복해야 됩니다. 혀를 조금 내밀고 침을 삼키는 연습을 하면 기관지와 식도 사이에 구개가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 기능이 좋아져서 살에 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마를 아래로 숙이고 이를 손바닥으로 맞서서 서로 힘주기를 하면 목과 후두, 인두 주변 근육이 강해져서 구강 환경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양치할 때 칫솔로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으로 잇몸을 마사지하는 것도 침샘 분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노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요 근래에는 젊은 층에서도 여러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고 커피의 일상화로 인해 수분 섭취 부족, 카페인의 잦은 섭취로 인해 구강 건조증의 위험성이 올라가기에 평상시에 생활 습관부터 개선하여 올바른 예방법으로 미리미리 입속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